자, 뉴욕 증시 애플 급락 속의 혼조 마감. 나스닥 1.63% 하락.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뉴욕 증시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미국 증시도 빠지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뭐 빠지고 있는 이유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다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지금 S&P 500도 그렇고 미국 증시의 지금 주가가 역대급으로 높은 편인 거, 이전 정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나? 차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지금 높은 상황이고 지금 가격 말고 역사적으로 세 번 있었습니다. 2001년도 IT 버블 그리고 2009년도 전 세계 글로벌 대공황 이후에 증시가 미친 듯이 올랐고 그리고 코로나 때 이 세 차례 이 세 번 지금보다 높았던 미국 증시가 이 세 차례가 이 세 번이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유동성, 양적 완화입니다. 2001년도 양적 완화 미친 듯이 들어갔었죠. IT 버블. 그리고 2008년도 2007 리먼 사태 딱 터지고 나서 2009년도까지 돈을 미친 듯이 찍어댔죠. 회복하기 위해서. 코로나 때 돈 뒤집어지게 찍었습니다. 그 뜻은 지금 미국 증시가 연초부터 계속 또 상승 랠리를 펼쳐서 위로 올라가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 합리적인 판단 뭐죠? 유동성 공급이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유동성 공급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유동성 공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는 쭉 빠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도 당연히 빠지죠. 코스피 4일 연속 하락. 2570선 털썩.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씩 또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코스피도. 전 글로벌 증시가 좋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미국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0만 2천 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죠. 시장 예상치가 21만 6천 건인데 20만 2천 건 적게 나왔습니다. 그 뜻은 실업자 수가 지금 적다. 아직도 미국의 고용 시장은 좋다. 이거 왜 좋다 그래 말씀드렸죠? 미국 정부가 고용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다. 일자리를.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정이 줄어들면서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올 겁니다. 시점이. 그때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고 깨지면서 실업률이 튀는 그 모습을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미국 12월 달 S&P 글로벌 제조 PMI 위축세 심화. 자, 이렇게 보시면은 12월 달 S&P 글로벌 제조 PMI가 지금 계속해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제조업이 지금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건 좋지 않다는 거고. 자, 근데 한번 서비스업을 볼게요. 자, 서비스업은 여전히 좋습니다. PMI 51.4. 제조업은 좋지 않고 서비스업은 좋다는 거, 미국.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비스업이 좋게 나왔던 이유는 또 뭐냐면 연말에 연말에 소비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연말에 좋게 나왔다는 거. 뭐 크리스마스 때도 그랬고 그 블랙 프라이데이도 그랬고 매출이 좋게 나왔죠. 잘 나오면서 미국 12월 달 서비스 PMI도 좋게 나왔다는 거. 자, 말씀을 드리고 자, 요거 조금 중요합니다. 자, 올 한 해 키포인트 어떻게 보면 좀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국가 부채입니다. 국가 부채. 미국도 그렇고 신흥 국가들도 그렇고 부채 때문에 무너지는 국가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 국가 부채 34조, 의회 분열의 사상 최고치 기록.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그 찍어낸 국채, 국채에 대한 이자만 하루에 2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자만. 20억 달러씩 따박따박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아시겠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부채가 많아서 뭐 달러가 뭐 무너지니 망하니 이런 얘기 뭐 이런 분석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의미 없습니다. 그래도 성장해요. 왜냐면 이제 전 세계 그 중앙은행들이 다 부채를 갚을 생각이 없어요. 이자만 다 지급을 하고 계속해서 중국처럼 중국 내 위안화 부채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도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고 개발회사들이 터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돌려막기야. 이자만. 원금 갚을 생각 없습니다. 중국 원금 못 갚아요. 부동산에 있는 뭐 지방 정부라던가 이런 부채들 이자만 계속해서 다달이 내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야 가능한 거지 다른 신흥 국가들은 이자를 지금 못했어.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가 찍어낸 국채가 있는데 그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금 못했어. 그럼 뭐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폴트입니다. 부도 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올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시장에서, 자산 시장에서. 요거 국가 부채. 그래서 부채 관련해서 올해 기사 진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S&P라던가 피치라던가 무디스라던가 전 세계 금융시장 저승사자, 3대 저승사자. 얘네들이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모습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좀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 부채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찝을 수 있어야 되고, 자, 리치몬드 여는 총재, 미 연착륙 맞지만 리스크 상존한다. 처음으로 이제 연준 위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여는 총재가, 리치몬드 여는 총재가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연착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리스크도 상존합니다. 아직 금리 인하 막 6번, 6번에서 7번 이렇게 예상하면서 그 정도 아닙니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분이. 이해되셨죠? 자, 미국 11월 달 구인 건수 32개월 내 최저 고용 둔화 하나. 자,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의 고용 11월 달 구인 건수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는데 지금 조금 감소하긴 했다고 합니다. 11월 달 구인 건수가. 그래도 아직 여전히 미국의 고용 지표는 좋다. 아직 여전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정학적 위기가 또 하나 터졌죠. 자, 보시면은 그 이란 대규모 폭발은 테러, YS 소행 가능성. 그래서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이란에서 그 군부 최고 실세가 이제 누구였냐면 가셈 이름이 어려워. 가셈 솔레이마니. 이분이 뭐 이란 군부의 최고 실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디서 그 생을 마감했냐면은 그 바그다드에서 2020년도. 그 당시 이제 미군이 공습을 했고 그 공습에 의해서 그때 사망을 했어요. 이란 군부 최고 실세가 2020년도에.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 올해까지 이제 4주년 4주기 추모식이죠. 거기서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이 폭발 사건 배후를 누구로 보고 있냐면 IS 아니면 뭐 이스라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뭐가 또 확전이 될 수 있냐면은 당연히 미국까지도 들어가죠. 왜? 솔레이마니가 미국군한테 죽었어. 근데 지금 이렇게 추모식에 이렇게 폭발 테러가 났다는 건 IS 아니면 이스라엘 아니면 미국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IS가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이실직고를 했네요. 이번 테러는 자기네들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이란이 이제 중동 전쟁에 뭐 참전한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기 조금 수그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제 유가는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란의 중동 전쟁 참전입니다. 이란이.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란이 중동 전쟁에 뭐 본격적으로 참전을 한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이퀄 돈이야. 근데 지금 이란이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뭐 예멘 후티 반군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그 또 누구 있죠? 헤즈볼라라던가 이런 그 단체처럼 게릴라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 이란군도. 근데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왜? 국제적으로 또 규제받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너무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이 돈을 지원해줘서 예멘 후티 반군이나 뭐 헤즈볼라나 이런 애들이 우회해서 치는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좀 잠잠해졌습니다. 국제유가. 국제유가 잠잠해졌고. 자, 김태영님. 요거는 이따가 질문 한번 해주세요.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시간에. 왜 알트코인들이 떨어지는지.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 위기가 한 차례 나왔다. 자, 오르는 독일 물가, 유럽 금리 인하 기대의 찬물. 자, 여기 좀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독일이 CPI가 발표됐습니다. 독일 CPI가 발표가 됐고, 프랑스도 CPI가 발표됐는데, 전체적으로 좀 높게 나왔어요. 전월 대비해서 올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제가 작년에 1월 달 미국 CPI 물가도 올라갈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시는 분? 복습입니다, 복습. 1월 달 미국 CPI가 1월 11일 날 발표돼요. 이때 발표되는 미국 CPI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탄님, 기저물가 비교할 것이 없다. 그렇죠.
비교할 것이 없다 보다도 자 볼게요. 1월 11일 날 이제 미국 CPI 그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이제 물가가 9.1에서 3%까지 드라마틱하게 빠졌죠. 드라마틱하게 빠졌는데 요게 이제 빠질 수 있었던 이유, 좋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저효과. 기저효과. 음. 작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에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저효과가 올해부터는 이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작년에 많이 빠졌다면 그만큼 올해 1월부터 기저효과는 줄어들겠죠.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1월 달부터 발표되는 물가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미국 CPI 1월 11일 날 발표되는 것도 높게 나올 겁니다. 왜? 기저효과 적용을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다른 게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12월 달에 2022년도죠. 재작년 12월 달에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죠. 러시아 견제한다고.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을 조금씩 이렇게 낮추면서 요게 역기저 효과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작용을 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조금 그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이렇게 역기저 효과가 발생이 됐고 근데 이제 이번에 프랑스랑 독일도 올라갔고 했는데 이제 유럽 증시가 크게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뭐였냐면 근원 물가가 하락세였습니다. 빠졌어요. 만약에 근원 물가까지 오르면 야 유럽 이거 금리 인하 안 되겠는데 물가 다시 반등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 들어가겠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보시면은 유럽 같은 경우 근원 물가도 빠졌기 때문에 아 이거는 그냥 역기저 효과 발생해서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월 달에 이제 미국 CPI가 올라가는 게 이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잠시만요. 자, 렉 걸리시면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보시면 됩니다. 자, 12월 달 독일 CPI 전년 대비 3.8%로 가속 기저효과 영향 이렇게 보이죠. 자, 중동 긴장 고조, 리비아 유정 가동 중단. 자, 국제유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왔던 이유가 또 뭐냐면은 그 지금 보시면은 이제 리비아에서 그 엘사라라 유전이라고 얘네들이 지금 그 시위 때문에 잠깐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동이. 그래서 얘네들이 하루에 한 50만 배럴? 30만이었나 50만이었나 하여튼 그 시리아 아니 리비아의 얘네에서는 최대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유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산이 지금 안 되면서 국제 유가가 반등을 했어요. 했다가 또 이제 조금씩 떨어졌죠. 그래서 또 이제 뭐 여기에 또 뭐가 작용을 했냐면 국채 매수세가 조금 붙었습니다. 국채 매수세가 지금까지 연말 연초 막 뭐 금리 인하한다. 굳이 국채 안 받죠. 국채에서 이제 어디로 자금이 많이 갔죠? 미국 증시, 뭐 회사채 이런 데 자금이 갔는데 또다시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고 뭐 이란이 참전하니 뭐니 또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또 미국 증시 또 빠지니까 자금을 국채로 또 다시 넣기 시작했다. 그래서 MMF로도 들어가고 국채로 지금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국채 매수세가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그러면서 금리가 조금씩 더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 자, IS 이란 테러 우리가 했다. 중동 혼란 틈타 부활 놀이나. 그래서 이게 또 뭐를 의미하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용의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미국이. 근데 이제 IS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했다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뭐가 또 중요하냐면 순위파, 시아파, 종파 갈등이 좀 더 세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랑 이제 붙게 되냐면은 이란이랑 사우디랑 붙게 됩니다. 종파 갈등이 좀 더 심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이 조금 뭐 옆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을 조금 빼버리는. 그래서 다시 이란과 사우디의 종파 갈등으로 또 이렇게 번지게 하는. 음. 근데 우리 자산 시장에는 이 싸움도 안 좋고 이스라엘이 들어간 싸움도 안 좋고 둘 다 좋지 않다. 음.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국제유가는 지금 잠깐 떨어졌는데,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좀 많이 나왔어요. 높게. 많게 나오면서 가격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자, 저커버그. 작년 연말 2개월간 메타 주식 5,600원치 매각. 자, 좀 우리, 어느 정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작년 연말부터? 제이미 다이먼이 JP 모건의 주식 본인이 갖고 있었던 보유 물량의 10%를 매각했어. 그리고 또 누구 있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주식 계속해서 매각하고 있고, 그리고 캐시우드 님도 일부분 익절하면서 매각하고 있고, 저커버그도 매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이미 지금 4억 달러 정도를 매각을 했어요. 저커버그는. 그래서 아마도 미국 증시의 이런 좀 거물급 CEO나 이런 분들의 매각은 미국 증시의 고점을 좀 알려주는 시그널이지 않을까, 신호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고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오늘 좀 일정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위로 올라왔네요. 자, 다 보이시죠? 자, 1월 5일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요거 오늘 이제 발표됩니다. 10시 반 실업률까지. 그래서 뭐 크게 예상치는 19만 9천 건보다 조금 낮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채팅창 잠깐 꺼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예상치 괜찮게 낮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뭐 근데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비농 고용 지표, 그리고 유로존 소비자 물가 CPI 발표되고 11일 날 미국 CPI 요거 높게 나올 겁니다. 3.1보다 아마 높을 거고 3.2에서 한 3.3 정도 예상치가 그 정도로 잡힐 거예요. 그래서 3% 진짜 많이 올라가면 중반, 3% 초중반을 다시 보시게 될 거다. 이전이 3.1이었으니까 살짝 올라갈 겁니다.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되고 중국 PPI 12일 날 발표됩니다. 미국 PPI는 12일 날 발표되고 17일 날 소매 판매, 19일 날 유로존 CPI 발표되고 25일 날 국내 총생산, 미국 GDP, 26일 날 신규 주택. GDP도 4.9보다 낮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일정에 맞춰서 시장에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